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데 글쎄 하원은 뭐 공화당이 유리한 거라고 그러고 상원은 초박빙이라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맞습니다. 선거가 진행이 되죠? 예, 오늘 밤부터 동이 트면 아마 투표와 선거를 하게 되겠고요. 결과는 그런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특히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박빙으로 예상되는 이제 그런 부분, 상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빙으로 예상된 지역이 거의 8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막 결선 투표까지 붙게 되면 일주일 이상 정도 더 최종 결과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미국 중간 선거의 의미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은 통계잖아요. 주식 시장도. 근데 역대 이렇게 첫 번째 초선 당선한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 때를 보면 거의 확률로는 85% 이상 주식 시장은 늘 올랐고요. 올랐을 때도 거의 8% 가까이 평균. 그러니까 뭐 10% 이상 올랐던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기대를 또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하는 그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그림은 뭐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의회가 완전히 척을지는 그림을 실은 월스트리트는 이 돈놀이 하는 쪽에서는 가장 좋아한다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를 잡았다면 의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의 입김이 좀 세지는 이런 모습이면 남은 2년 동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식시장은 우리끼리 날아가자죠. 이런 모습인데 현재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우선 하원은 거의 공화당이 이번에는 다수석이 될 것 같고요. 상원 부분이 약간 박빙으로 붙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앞서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워낙 경합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서 이렇다면 그동안의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랐던 패턴이 정확히 맞는다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박빙으로 상원이 또 민주당이 되더라도 다수당이요. 그래도 뭐 하원을 공화당이 완전히 휩쓸고 있어서 이 역시도 뭐 그렇게 큰 나쁜 그림은 아니다. 또 하나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의 흐름을 좀 보면 경기 부양 관련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고 지금 남은 법안들은 규제 법안들만 남았거든요. 그럼 맨날 싸우면서 규제 법안은 통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2년은 좀 주식시장이 조화를 할 것이다라는 요 테마를 좀 개념을 잡으시면 또 중간 선거의 결과가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은 힘이 빠질 텐데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중간 선거 전에. 그렇다면은 이걸 호재로 보는 건가요? 보통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부터 주가가 좋았다 그러죠.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 16% 올랐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그 웰스파고에서 정리를 한 건데 선거가 있고 나서 다음 선거까지 2년 있지 않습니까? 대선까지. 그 2년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고의 조합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그 2년간 수익률은 41.2%라고 하니까 지금 어쩌면 예상되는 그런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은 공화당 대통령인데 공화당 상원일 경우 33.9%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 상원일 경우 28.9% 최악은 공화당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때 14.3%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간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있고 나서 안 올랐던 때가 이제 대공황 때랑 이제 그다지 좋지 않았던 때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긴축 시기인데 지금이 긴축 시기 아니냐고 하는데 이미 긴축 다 했잖아요. 막판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내일 아마 이제 보면은 뭐 판세가 막 나올 텐데 하원은 이미 끝났죠. 하원은 거의 공화당이 뭐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상원에서 재밌는 게 이게 상원이 100석이잖아요. 상원은 6년 임기여서 3분의 1씩 선거를 해서 아마 35개가 선거를 하는데 원래 34개인데 이제 한 분이 은퇴를 해서 35개를 하는데 박빙인 것들을 막 모아놨는데 결국에는 다 추려고 보니까 지금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까지 됐다. 근데 그럼 남은 게 이제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는 약간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50대 49가 되잖아요. 조지아 한 군데가 내일의 판세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평가가 다 뒤틀릴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맞다면 조지아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조지아를 민주당이 이기면 50대 50이 다시 돼버리면서 그 이제 부통령이 하원의장이니까 다시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거고 조지아를 내주게 되면 이게 이제 51대 49가 되는 이런 거여서 아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난번 선거 때도 보셨듯이 우리는 밤새서 개표를 하지만 여기는 개표하다가 밤 되면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지아 결과가 안 나오면 네. 이것도 며칠 끌 수 있는 그런 걸 좀 흥미롭게 내일 조지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이러잖아요. 네. 예, 역시 그 문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장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지수 자체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IRA 관련된 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업종들만 약했어요. 아하. 그게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지지율이 좀 민주당을 역전을 하면서 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런 뭐 친환경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왜냐하면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저 화석연료 쪽에 네, 한 표를 던지는 곳이니까. 네. 예. 근데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이 잘하냐, 민주당이 잘하냐 이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미국이 잘 되길 바라겠지만 네. 지금 현재 뭐 세금 인상 이슈 그리고 뭐 기업들에 대한 감세 이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은 지금 긴축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차가움을 뜨거움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분위기를 가장 싫어하는데 오히려 공화당이 된다면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달러 속에서 미국 기업들도 그렇게 힘들어한다면서요. 그렇죠.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수입 물가는 떨어뜨리는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미국 내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달러 환산으로 뭐 실적 발표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로 오히려 거의 20% 이상의 환차 손을 보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나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뭐 무역 적자도 상당 부분 커지는 그런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를 선거 이후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강달러를 밀어붙였던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이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번에 강달러 때는 원유, 유가도 못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아니었으면 정말 미국은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과연 이 달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화당이 이제 뭐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도 또 하나 볼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런 정유들, 기업들과 많이 친해 왔었기 때문에 석유를 과연 이번 라운드 때 버릴까? 이 부분도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을 때 하나의 풀 숙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와중에도 좀 신재생과 전기차, 배터리에 좀 희망을 봤던 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완전 공화당 지지자거든요. 아예 대놓고 지지해. 네, 지지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를 많이 받았죠. 네. 네, 전기차 지원에다가 친환경으로 그러게 가고 말이에요. 네. 쉐일 있는데도 안 파면서 고유가니까 사람들 전기차 사고 네. 그런데 끝끝내 일론 머스크가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건 이쪽에 대한 흐름 대세, 네.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으로 간다는 것은 뭐 민주당, 공화당과 상관없이 하나의 다수당 대세 트렌드가 아닌가를 뭐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우리 신재생 뭐 정유 막 그렇게 박살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점이 하나 또 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지배했을 때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알리바바의 마윈도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그죠? 그쵸. 이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길 참 다행이구나 싶은데 자, 이 얘기 뭐 그렇고 기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굉장히 힘들죠. 주가에도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소비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는 어떻고 회사 자체는 어떻고 모르겠어요. 이 세 기업의 주가가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 그래요? 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세 개 중에. 스타벅스는 계속 좋은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가 중간이에요. 아, 중간이에요? 네, 스타벅스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그래도 역시 브랜드 파워가 있다 하면서 고점에서 한 6% 정도 빠졌고요. 예. 나이키가 고점에서 한 47% 빠졌습니다. 아, 그리고 맥도날드가 그럼 맥도날드는 신고가예요.
아 그래요? 어제 신고가 같습니다. 햄버거 그렇게 잘 팔려요? 요 세 개의 비중 차이.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네. 서민들이 그나마 그렇구나. 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주가 향방을 가른 거는 네. 중국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키가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예. 여전히 한 16% 정도 되고요. 원래 한 22%에서 좀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이 중국 비중이 그 스타벅스도 한 11% 정도 되는데 그 맥도날드도 좀 더 낮습니다. 네. 한 자릿수인데 이게 10%대여도 성장성이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소비가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이 세 기업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점장님 저 테슬라 어떻게 된 거예요? 테슬라- 200달러 밑으로 갔던데. 네,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데 좀 테슬라만 떨어져요. 네. 테슬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이제 악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머스크 학자 아닙니까? 머스크 악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머스크 악재는 뭐냐면 이 롬바론이라고 테슬라를 되게 옛날부터 투자했던 뭐 이게 성장주 업계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롬바론 쇼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해서 나갔는데 롬바론 쇼에서 이제 어떤 청중이 질문을 해요. 네. 자, 테슬라는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퍼가 한 70배 정도 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퍼가 5배인데 왜 테슬라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 주식은 비싸고 내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쇼 할 때 예.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자신감의 표현이긴 하지만 반어법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계속 있습니다. 일단 뭐 대량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절반 50%를 감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 미국의 그 뭐 감원 통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소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러면 대규모 소송에다가 지금 경쟁 자동차 업체들부터 해서 트위터에서 광고를 많이 빼죠. 그럼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면 1인 기업이잖아요. 걔가 100% 갖고 있는 네. 머스크가 100% 갖고 있는 기업이면 적자가 나면은 이제 자본을 더 채워넣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소송 대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하나는 또 경쟁 심한데요. 이건 조금 살펴볼 이슈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가격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그 경쟁 심화 얘기가 나왔는데 10월 달에 중국 판매량이 9월 대비 좀 감소를 했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그 중국 생산량에서 대부분 그 이제 분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마지막 달에 중국에 이제 많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독일에서 약간 이제 판촉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어떤 거라냐면 그 유럽은요 내년부터 보조금이 많이 삭감돼요. 영국은 아예 없어지고요. 물론 연말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 독일은 한 20에서 50% 정도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독일에서 아직 올해 인도를 못 받는 분들에게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인도받는 분들은 그 보조금 줄어드는 거를 테슬라에서 보전해주겠다 이런 판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뭐지? 왜 자꾸 가격을 내려? 거기다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 약간의 할인 행사 한 2, 3% 정도 가격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할인 행사를 또 들어갔어요. 이거 뭐야 테슬라가 이런다 보니까 경쟁 심한데 중국이 경쟁 심한 맞긴 맞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로컬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엄청난 경쟁에 놓인 거는 맞아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요. 어떤 전문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테슬라가 왜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죠. 이익률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한 자릿수인데 테슬라는 10% 후반이에요. 그럼 가격을 낮추면 다른 데는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치킨 게임 안 하느냐? 근데 그동안은 뭐 양도 많지 않았고 어차피 줄 서서 샀는데 근데 테슬라가요. 이미 이제 올해 원래 한 120만 대 증설을 합니다. 더 완공이 되면은 그 텍사스 50만 대, 베를린 50만 대, 중국도 20만 대 추가를 했죠. 그러면 한 250만 대까지 늘어나요. 물량이 되죠. 그러면은 치킨 게임 해볼 만해요. 본인의 이익을 조금 희생해도 이익인데 다른 업체 다 적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중국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악재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이 뭐 한두 달 내에 다시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뭐니 해도 머스크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뭐 트위터 인수하고 이사들 다 자르고 본인 혼자 이사고 그리고 직원들 반을 해고하고 그랬더니 또 바로 또 연락해서 들어올 사람 다시 와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잘못 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메타. 이 메타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5% 이상 급등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팔았던 서학개미들은 울겠어요. 저 방금 테슬라 건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예, 그러시죠. 네. 이게 최근에 저는 기존에 테슬라가 없고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패하면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때 조금 이 테슬라를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다. 그때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이 IRA 관련해가지고 이 친환경 정책이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바마 후기 때 오바마가 뭐 의료 오바마 케어라든지 그리고 뭐 친환경 정책 다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후기 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이슈, 재정 지원 이슈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공화당에서 상원을 싹쓸이했을 때 그때 이 공화당 의원들이 5년간의 추가적인 친환경 그 산업에 대해서 재정 정책 추가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입법이 돼버리면은 이걸 쉬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완전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만에 하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다. 그러더라도 이 친환경 태양광, 풍력, 전기차 업종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고 미래 있습니다. 산업이니까. 네.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한 모습이에요라고 해서 환호를 하고는 있지만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고점비 74% 빠져 있거든요. 올랐다고 한들. 네. 페이스북이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잠깐 반등을 한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구조 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나타났을 때가 이미 경기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고용까지 잘 되면은 이미 주가는 저 높이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모습을 페이스북이 보여줬다인 것 같고 페이스북이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서 뭐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틱톡과 같은 대형 경쟁사가 생기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 활동자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입도 다른 뭐 틱톡 앱에서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광고 수입이 페이스북과 메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반등을 한 거는 좀 단기 반등일 확률이 높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렇게 차지할 줄을 워렌 버핏은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석유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금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52주 신고가인데 예측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화당과 어쨌든 친석유 기업 쪽에 뭐 정치인들은 셰일 오일 개발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셰일 오일을 개발하면 실은 유가는 뭐 급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렸던 이런 엑슨모빌의 천정부지의 그런 실적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분기 석 달 동안에 막 20조 이상, 30조씩 벌어들이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저 85%. 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워렌 버핏은 장악은 하되 압도할 만큼 장악하지는 못한다. 공화당이 그쪽에 베팅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유가가 여기서 어떤 흐름으로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다시 100달러, 120달러 올라서면서 유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이 와중에 달러 약세로 주가가 오르는 이런 패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은 이 엑슨모빌 쉐브론을 상당 기간 마지막까지 뽑아먹을 때까지는 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전고점이었던 120달러 배럴당 WTI 더 가면 2008년에 나왔던 140달러까지는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저기 횡재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건 지금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죠. 그건 못할 이거는 아직 못할 이거는, 거예요. 그죠? 그건 100달러 넘어갔을 때 얘기지.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 투자를 하면은 유가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엑슨모빌이 얼마나 양냐면 지금 왜 저렇게 52주 신고가가 나냐면요. 엑슨모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캐펙스 투자하는 금액보다 자사주 매입하는 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내년도 되면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지금까지 냈던 실적은 고유가 고가스인데 가스값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내년에도 그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필슨 역시 투자의 귀재긴 귀재인가 봐요. 이 저 미국 국채 가지고도 지금 180%인가 수익이 났다면서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TLT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채 20년 네. TLT요? 네. 인데 고점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지금 사면 뭐 배당도 한 4%까지 나와요. 근데 국채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금리가 인하할수록 나중에 크게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한전채라든지 아니면 장유채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좀 장기 국채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정도인 거고 그리고 버핏이 채권 부분에서 좀 이익을 봤던 건 좀 단기 채권들 위주로 해서도 조금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핏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해안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자금이 커지면 개별 몇 가지 종목을 잘 본다고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탄력적인 현금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팅을 해야 될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그리고 현금화 시킬 때는 장이 더 오를 게 있더라도 까치밥 남겨준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장이 왔을 때 얼마든지 현금화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좀 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투자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가진 돈이 얼마인데 우리하고 이게 지금 액수가 다른데 그리고 배짱도 다를 거고 경험도 다를 거고 그죠? 이제 중간 선거 오늘 밤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 경주마가 올 때는 중간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 텐데 이 중간 선거가 우리가 뭐 우리뿐이 아니고 다들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 주식에 아니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우리가 하도 관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의 CPI 10월 그거 봐야 된다. 예, 그게 크게 일단은 중요한 바톤인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밤인가요? 예, 잘 달리는 선수들이 달려놓고 정확히 바톤만 주면은 딱 받고 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전에 9월, 10월 넘어올 때 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 선수 잘 달렸다가 물가 상승률에서 바톤 놓쳐서 이제 맞아. 정말 한 달 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야. 선거 결과도 너무나 친 주식 쪽으로 나오고 있고 큰 흐름이 바뀌는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드려서 가라고 해서 저는 요거 먼저 봐야 된다. 지금 8.1% 예상인데요. 7자만 보여주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을 맞는다면 여기서 첫 번째 선수가 일단 바통을 받고 뛰는 거고요. 그 다음 주 우리 시각 아니면은 목요일 경주마 때쯤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꽤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좋은 업종 나쁜 업종들 뭐 있을 때는 역시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까지 있잖아요. 두 개까지 합친다면 뭐 당분간 뭐 건설한다 이런 쪽의 업종들은 상당 부분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CPI 확인을 하고 달러는 지금 조금 이제 낮춰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보고 우리는 어쨌든 내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 결과 보고 내일 우리 장 보고 와서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며칠 동안 시장이 오르니까 경주마 하고 나서 참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제 계좌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뭐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자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